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의 성공 비결,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한 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하워드 슐츠가 모두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글쓰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글을 쓰는 걸까? 그리고 그들의 글쓰기가 어떻게 그들을 위대한 리더로 만들었을까?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책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단순한 글쓰기 가이드가 아닙니다. 리더십, 성공, 그리고 자기 성장의 핵심을 담고 있는 보물 같은 책이죠. 지금부터 제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드릴게요. 이 영상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블로그에서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 책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리더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니,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 분이라면 꼭 읽어보셔야 할 책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론 1. 제프 베이조스와 글쓰기의 힘. 먼저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제프 베이조스가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화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편지들은 단순한 회사 보고서가 아니에요. 아마존의 비전, 전략, 그리고 베이조스 자신의 철학이 담긴 말 그대로 리더십의 교과서 같은 글들이죠. 그런데 이 편지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한 권의 책에서 영감을 받은 덕분입니다. 그 책은 바로 회장님의 메모라는 책인데요. 베어 스턴스 회장이었던 앨런 C. 그린버그, 일명 에이스 그린버그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엮은 책입니다. 이 책은 베이조스에게 리더가 글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어요. 그린버그는 딱딱한 공문 대신 유머와 따뜻함이 담긴 메모를 썼고, 이를 통해 직원들과의 거리를 좁히며 조직 문화를 단단히 다졌죠. 예를 들어, 그는 비용 절감을 강조하면서도 돈을 아끼기 위해 사무실 전등을 끄고 촛불로 일하지는 말라는 식의 유머를 곁들였어요. 이런 메모는 직원들에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웃음과 공감을 주며 메시지를 깊이 새기게 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글쓰기의 힘입니다.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 베이조스는 이 책을 읽고 아마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글쓰기가 왜 리더십에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계속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본론 이 기록의 힘, 레이 달리오의 사례. 자, 이제 또 한 명의 위대한 리더,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죠. 그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바로 기록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매일 자신이 내린 판단의 근거와 결과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이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에요. 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이걸 이해하려면 프로 바둑기사들의 복귀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바둑기사들은 대국이 끝난 후 자신이 둔 수와 상대의 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놓아보며 승패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레이 달리오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는 자신의 투자 결정, 그 근거, 그리고 결과를 기록하며 내가 왜 이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철저히 분석했죠.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기억은 종종 왜곡되거나 편향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공한 순간은 과대평가하고 실패한 순간은 쉽게 잊거나 변명으로 덮으려 하죠. 하지만 글쓰기를 통해 이를 기록하면 자신의 판단 과정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요. 레이 달리오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유를 찾지 못하면 성공은 반복되지 않고 실패는 반드시 반복된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기록의 습관이 실제로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리고 리더들이 글을 쓸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더 효과적일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본론 3긍정의 언어로 이끄는 리더십. 최고의 리더들은 글을 쓸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책은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줍니다. 바로 긍정의 언어입니다. 위대한 리더들의 글에는 하지 말라는 식의 부정적인 금지문이 거의 없어요. 대신 하며 사는 게 좋다는 식의 권유형 문장이 많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강요하는 대신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행동하도록 이끄는 게 리더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의 창립자 리드 헤이스팅스의 사례를 보죠. 넷플릭스는 불과 20여 년 만에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뒤바꾼 기업인데요. 그 비결은 뭘까요? 바로 직원들에게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 기업 문화입니다. 헤이스팅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복장 규정이 없다고 해서 회사에 벗고 출근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에요. 그는 직원들을 틀에 박힌 규정으로 통제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어른으로 대우했죠. 그리고 이 철학은 넷플릭스의 모든 문서와 커뮤니케이션에 녹아 있습니다. 이런 철학은 특수부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소수 정예의 특수부대는 작전 전의 상세한 브리핑을 통해 모든 대원이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왜냐? 시시각각 변하는 전투 환경에서 각 대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리더가 그를 통해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전달하면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런 긍정의 언어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다음은 스타벅스의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본론 하워드 슐츠와 스타벅스의 비전.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스타벅스는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브랜드지만 처음엔 시애틀의 작은 커피 원두 판매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가게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사람이 바로 하워드 슐츠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글쓰기가 어떻게 비전을 구체화하고 기회를 발견하게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981년 하워드 슐츠는 당시 스웨덴계 가정용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스타벅스라는 작은 회사가 커피 추출기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당시 스타벅스는 매장 4개뿐인 작은 회사였지만 주문량은 대형 백화점보다 많았죠. 호기심이 생긴 슐츠는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인도네시아, 케냐, 에티오피아 등 세계 곳곳의 커피, 원두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운 모습을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커피의 향과 맛에 푹 빠진 그는 스타벅스 창업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이 회사의 잠재력을 직감했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스턴트 커피에 익숙한 미국 소비자들에게 고급 커피 문화를 전파한다면 스타벅스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거야. 슐츠는 이 비전을 글로 정리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5시간 동안 그는 스타벅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기록했죠. 이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어요. 그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창업자들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그의 비전은 스타벅스를 오늘날의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었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냥 머릿속에만 두시나요? 아니면 글로 정리하시나요? 하워드 슐츠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디어를 글로 쓰면 그 아이디어는 더 명확해지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전설적인 인물, 워런 버핏의 글쓰기를 만나볼게요. 본론 워런 버핏의 소박함과 글쓰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 워런 버핏. 하지만 그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해요. 그는 1958년에 31,500달러에 산 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고 아침은 맥도널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3달러짜리 맥머핀으로 해결하죠.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식시장이 좋을 땐 3.17달러짜리 세트를 먹고 보통이면 2.95달러짜리, 일이 잘 안 풀릴 땐 2.61달러짜리 메뉴를 먹는다. 이 유쾌한 할아버지의 삶,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워런 버핏의 진정한 힘은 그의 소박함뿐만 아니라 그의 글쓰기에 있어요. 그는 매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자신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이 서한들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에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의 철학을 공유하며 무모한 투자를 막기 위한 가이드죠. 그의 글은 간결하고 명쾌하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 있어요. 버핏은 왜 이렇게 공들여 글을 쓸까요? 그는 자신의 수십 년 투자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이 무모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의 서한은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단순한 원칙을 꾸준히 따르는 데서 온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글쓰기의 힘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글. 그런데 글쓰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본론 6 에이브러햄 링컨, 글쓰기의 빛과 그림자.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죠.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완벽한 리더였던 건 아니에요. 링컨은 가난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성인이 되어서야 독학으로 글쓰기를 익혔어요. 그런데 이 새로 얻은 능력을 처음엔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했죠. 젊은 링컨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걸 좋아했어요. 글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얻은 그는 이를 마음껏 휘둘렀죠. 길가에 누군가를 조롱하는 글을 붙여놓거나 신문에 신랄한 비판글을 기고했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공개적으로 모욕한 한 정치인이 결투를 신청했고 링컨은 미시시피강 모래사장에서 결투를 준비해야 했어요. 만약 그 결투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우리는 역사 속 링컨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건은 링컨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그는 글쓰기의 힘과 책임을 깨달았죠. 이후 그는 비판과 조롱 대신 사람들을 설득하고 통합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의 게티즈버그 연설이나 편지들은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글은 강력한 무기지만 그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결론, 글쓰기로 더 나은 리더가 되자. 자, 오늘 우리는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를 통해 위대한 리더들의 글쓰기 비결을 알아봤어요. 제프 베이조스는 유머와 따뜻함으로 조직 문화를 다졌고 레이 달리오는 기록을 통해 실패를 줄이고 성공을 반복했죠. 하워드 슐츠는 글쓰기로 비전을 구체화해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었고 워런 버핏은 간결한 글을 통해 투자자들과 신뢰를 쌓았어요. 그리고 에이브러햄 링컨은 글쓰기의 빛과 그림자를 통해 책임감을 배웠죠. 이 모든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비전을 명확히 하며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직을 이끄는 강력한 도구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펜을 들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더 나은 리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 영상의 내용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블로그에서 무료 PDF를 다운로드하세요. 그리고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를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인사이트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글쓰기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